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6일 저녁 시간인데요. 천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8명이 오늘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TV 토론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공방을 벌였는지, 특히 윤석열과 홍준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했죠. 그러나 이 공방의 그 진 면목은 홍준표와 윤석열 총장 이 공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관전평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조성은이 좀 얘기해야 되겠어요. 결국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성은이가 이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얘기도 사실대로 말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은 항상 생존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또 이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이 고발 사주, 말하자면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 안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말을 바꿨어요. 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매일같이 논평하고 기사를 읽어야 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싹 내년에 대선에서요 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이 교체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이 조성은 씨 여러 언론 인터뷰를 또 많이 가졌어요. 말이라도 안 하고 인터뷰라도 안 하면 덜 믿겠는데, 야, 이런 여자가 뻔뻔스럽게 짝이 없고 말이죠.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전혀 못 느끼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박지원이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으로 축켜 세우고 있으니까 박지원이 정치 구단이라서 저는 머리도 구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조성은이 감싸고 도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박지원 원장이 이거 제정신 들은 사람인가? 예, 헷갈릴 정도예요.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혔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국정원 제가 어제 중앙일보 이 투머치 토크에 출연해 가지고요, 이 강찬호 논설위원하고 이 박지원 원장과 관련된 논평을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박지원 원장이 35대 국정원장인데, 그러니까 34명이잖아요. 34명 중에 지금 서훈이가 34대고 박지원이가 35대예요. 근데 30대, 31대, 32대, 33대 국정원장들이 전부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어요. 이 옥고를 치르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한 정권이다 보니까 무식한 국정원장에 박지원이는 앉혔어요. 사실상 말이죠, 이 국정원 직업법을 보면 박지원이는요 원장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품행이 발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사상이 좋아야 돼, 건전해야 되는 말도 있고, 신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금고 이상의 형을 사는 사람은 안 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 박지원이 영창 갔다 왔잖아요. 물론 사면 복권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시켜도 돼. 그러나 그 입법 취지로 볼 때는 그런 게 금고 이상을 받았다, 이런 그런 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정보는 그야말로 국가 안보를 다루는 최고 대한민국의 정보 수장이잖아요. 안보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깨끗해야 돼.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지금 5억 불, 더군다나요, 5억 불이 적국한테 보낸 거예요. 적한테, 김정일한테 보낸 거잖아요. 돈 주고 샀어요, 정상회담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면 복구됐으니까 법적인 하자는 물론 없어요. 그러나 입법 취지에 맞는 인물을 갖다 앉힌 거예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성은이 사건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조성은이 지금 본인도 나를 더 이상 엮지 말아라, 좀 뭐 나를 자꾸 이상한 관계로 엮는데 뭐라도 한 일이 있으면서 이렇게 당하면 억울하지 않기라도 하겠다, 이런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박지원이도 나를 왜 거기다 엮냐, 나는 똘똘한 후배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 젊은이라서 주로 젠더 문제, 청년 문제 얘기하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이런 뻔뻔스러운 박지원이가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하고 있으니 해외 정보기관장들이 이런 박지원 원장하고 업무 얘기하고 싶어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같아야 얘기한다는 얘기에 사람은 뭡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그럴 때의 사람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박지원이가 전문성이 있어요. 신뢰성이 있어요. 여전히 고발인 박지원, 청문회 스타 박지원이죠. 국정원장 박지원의 냄새, 그리고 이 자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좀 이 서설이 좀 길어졌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이 흥분이 돼가지고 도저히 정말 이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이라고 그래갖고 그 비싼 세금과 특활비를 특활비 어마어마할 것 아니겠어요? 이걸 주고 있으니 이 특활비로 밥 먹지 않았나 의심이 안 갑니까 여러분들? 예? 특활비로 밥 먹지 않았나? 이거 왜 안 밝힙니까? 저 전임 국정원장들 전부 영창 보낼 때 수사했던 그 강도로 똑같이 박지원이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제보 사주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법에 보면 정치 관여죄가 있다. 도시가 제보한 고발장을 유포하기 위해서 박 원장이 보도해라. 했다면 명백한 정치 관여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어제 이 중앙일보 투머치 토크에서 얘기한 대로 이 정치 관여죄 당연히 여기에 해당된다. 왜냐면은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 여론, 지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언행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정치 관여죄가 되는 거예요. 정치 중립을 위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국정원의 원장의 대권 개입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은 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오늘 보도가 나온 걸 보면요. 바로 그런 점을 똑같이 적시했어요. 제가 어제 지적한 거하고 윤석열 검증팀, 김홍일 전에 중수부장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홍일 중수부장이 이끄는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제가 중앙일보에서 지적한 이 국가정보원법 위반된 이 내용을 똑같이 인용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김도읍 정책의장도 이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켰으니 박지원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석, 이 박범계 장관은 여전히 윤석열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측근 중의 측근이다. 그 이유는 네 가지다. 네 가지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무슨 근거로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어요. 조 씨의 여러 인터뷰와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희박한 텔레그램 디지털 정보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맞다. 고발장을 보낸 것이 이렇게 강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조성은이가 그동안에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났어요. 지난 8월 11일 날 처음 봤다. 딱 한 번 봤다. 조성은이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14일 날 CBS 라디오에서는요. 그 이후로 만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8월 네 번째 주에 만났다. 이 얘기가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네 번째 주가 맞다. 단순하게 티타임만 했고 느닷없이 박지원 원장이 전화 와가지고 지금 내가 근처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시내에 시간 남으면 전화할 사람이요. 겨우 박지원 수준의 조성은이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 어떤 특별한 관계인지. 예? 시간이 남으면 그 1, 20분 만났다고 하는데 전화 걸어갖고 내 근처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으면 내가 근처에 있다고 하면 롯데호텔 안가에 와 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이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진중권 교수 물음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박 원장이 국내에 있을지 어디에 계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진 교수가 이 페이북에 올렸어요. 당시. 그러면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요. 조성은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일부러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하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왜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현직 국정원장을 만난 일정을 내가 먼저 말 못한다. 원장님이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내가 인정할 수가 있다. 얼마나 박지원이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보안교육을 시켰겠죠. 8월부터 지금껏 몇 번 만났냐. 그게 다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2월에 공간을 한 번 딱 갔었고 국정원을 간 적은 없다. 이거 뭐 믿을 수가 있나요? 8월만 만난 장소와 시기를 특정해달라. 그러니까요. 8월 25일하고 27일 중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잠깐 티타임을 했고 모두 롯데호텔 38층에서 만났다. 왜 티타임을 했느냐? 그러니까요. 원장님 일정이 비어서 짬이 나서 간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고발사주 관련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 대검에 처음 자료를 주고 9월 3일 날 온 날도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오늘 영화 찍었어 라고만 했을 정도로 나는 입이 무겁다. 자, 특히 딸들은요, 엄마한테는 거의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딸들은. 그런데 대검에다가 자료를 갖다 준 것까지도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조성은이 말을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티타임 때 뭔 얘기했느냐 물어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원장님이 여러 일로 좀 힘들어 하셔서 꿋꿋이 버티시라고 응원했대요. 예. 그러면서 원장은, 박지원이는 존경하는 정치원, 정치 원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얼마나 무슨 얘기를 했길래 80 다 먹은 박지원이가 30 간 넘은 참 조성은이한테 응원받고 성원을 받아요. 꿋꿋이 버시더라. 얼마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했으면 이 어린 손자딸 같나요? 뭐 손녀딸 같나요? 이런 어린 사람한테 나이로 사람을 평가해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대목에서는 나이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니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 해명이 필요하다. 박지원이. 예. 그리고 감찰 부장 9월 3일 날 만난 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수진도 공격하고 있어요. 김태흠도 성명을 내가지고 국정원장의 정체도 불분명한 젊은 여성을 사적으로 호텔에서 만나고 공간으로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더군다나 윤 총장 캠프는 9월 2일 날이 보도가 된 것은 자기가 또 원장님이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지난 12일 날 SBS 인터뷰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제보 사주가 맞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 이 거짓말한 것이고, 또 하나 거짓말은 그동안에는요, 김웅한테 고발장을 받았지만은 당에다가 전달을 안 했다. 이게 손준성이, 이 조성은이의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중앙일보 통해서는 입장을 바꿨어요. 당의 고발장이라고 하는 문건은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고발장 내용을 구두로는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말을 바꿔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의혹이 쌓이고 있고, 이 쌓이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지난 9월 6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말이죠. 대검이 가지고 있는 고발장을 전량을 황세혁의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조성은이는 대검하고 공수처 이외에는 준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겨레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또 수사를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지금 현재 그래서 캠프 쪽에서요. 그래서 한겨레한테도 요청하고 해명을, 대검에도 해명을 요청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이 조성은이가 이 한겨레 보도된 걸 보니까 이제는 대검도 100%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믿지 못하는 것은 조성은이 본인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우리 국민들. 그래서 조성은이 정신 차리고 아예 자수하라. 그래서 받을 처벌은 단단히 받아라. 자수하면요. 벌 수준이 낮아져. 꼭 이행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오늘 토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먼저 열린 30초 토론에서 30초 사이에 자기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서 각 후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홍준표 후보는 나는 무야홍이다. 설명들 다 아시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나는 강철이다. 황교안은 나는 워터젯 파워다. 네, 워터젯 파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유해 보이지만 내면은 강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잘려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홍준표는 무야홍이다 이러면서요. 요즘 MZ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다. 작년 세대를 엮어 대선에서 압승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고, 하태경은 나는 4강이다. 꼭 4강에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승민은 정권 교체를 확실히 낼 유일한 후보다.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유승민이다. 최재형은 나는 우산이다. 한국 정치는 아무도 우산이 안 되려고 한다. 내가 우산이 되겠다. 저와 함께 마음껏 일해라.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요. 나는 귤재앙이다. 네티즌이 붙여준 이름인데 민주당과 선거에 5번 싸워서 5번 이겼다. 민주당 후보로 예상되는 이재명에게 귤재앙의 신맛을 실컷 맛보이겠다. 안산수
후보는요, 마에스트로라고 하면서 타협과 협치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은 나는 국민의 강철이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강철이다. 정권은 나 하나만 꺾으면 집권 연장 가능하다고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과 그 다음에 홍준표와의 공방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의 공격이 좀 센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보수 겸연에 앞장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러니까 윤 총장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한 일로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고, 또 홍 의원이 박근혜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수사 지휘하고 중앙지검장을 했다. 당시 5계단이나 뛰어올라 승진했고, 보수 진영의 괴멸 앞장섰고, 1000여 명을 소환 조사했고, 5명이 자살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우리 당원의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니까 윤 총장은 제가 당시에 검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한 것이다.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자, 그러니까 홍 의원이요, 법리와 증거로 했는데 5명이 자살했다.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총장이 5명이 누구인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 후보가 다시 7계단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이 됐다. 권력 수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은 죽은 권력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했나? 이러니까요, 윤 총장은 형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건이 있었을 때와 수사할 때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짧게 둘 다 공격을 했습니다. 홍과 윤은. 그래서 이 검찰 출형 퇴임 후 6개월 전에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평생 검사로 사신 분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 총장은 26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정상까지 가본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이 홍 의원한테는요, 순간순간은 솔직한데 몇 년 지나면 말이 반대로 바뀐다. 그러면서요, 홍 의원이 박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고 최근 모병제 공약을 내세운 것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 이거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홍 의원은 박 대통령 문제는 유 의원이 나한테 물어볼 자격이 없다. 모병제는 이미 3년 전에 홍코카콜라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 얘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재미있는 부분 한두 가지 소개를 더 해드리면요. 이날 토론에서 말이죠, 이 OX 문제가 있었어요. OX 문제. 내일이 선거라면 국민의힘이 진다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8명 후보 중에요, 동그라미 팻말을 들은 사람은 유승민과 하태경입니다.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후보가 이재명이면 땡큐다 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윤 총장과 유승민이만 X 팻말을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뭐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토론은 전반적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긴장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정치 초년생인,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런 이 공방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이 관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는 잘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승민과 홍준표는요, 이번 말하자면 재수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한 번 했고. 그리고 뭐 둘 다 또 말을 아주 청산유수같이 잘하는 거야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들유들하게 공격을 많이 잘한 사람은 역시 홍준표와 유승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녁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께 이재명 이 대장동 사건을 제가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지금 많이 거기에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